나애가 중무요 내 으께 와세오 미안하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50대 중군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20살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폐가 안에서 산 사람의 뜨거운 눈물과 죽은 사람의 차가운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밀려드는 검은 그림자들, 과연 이 둘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옛 이야기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문경세제를 넘는 중구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55살의 나이, 그의 무릎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둔탁한 통증을 쏘아 올렸어요.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욱신거렸죠. 지팡이를 짚은 오른손에 힘을 주자 손목까지 저려왔습니다. 후, 중구는 한숨과 함께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30년 전 25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을 때는 이 고갯길을 훌쩍훌쩍 뛰어넘곤 했었죠.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할 때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중구의 다리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당당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은 갓속에서도 거칠게 삐져나와 있었어요. 도포자락은 이미 진흙탕에 절어 무거웠고요. 중구는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더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었던 빗줄기가 어느새 장대비로 바뀌었습니다. 천둥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번개가 먹구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중구는 황급히 갓을 손으로 눌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노쇠한 다리는 마음만큼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았죠. 흑! 미끄러운 흙길에 발을 헛디딘 중구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찰싹 진흙탕 물이 튀어오르며 도포 전체가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갓이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바위에 부딪혀 가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아! 중구는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허탈하게 웃었어요.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양반이 이렇게 개처럼 진흙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싶다고 우는 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니까요. 바람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산짐승이 으르렁대는 것처럼 섬뜩한 소리였어요. 중구는 문득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문경세제에는 호랑이가 산다고, 해질 무렵엔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된다고. 설마 그런. 중구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젖은 도포가 몸을 짓눌렀고 다리에는 힘이 쭉 빠져 있었습니다. 두어 번 일어서려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건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야는 한 뼘 앞도 보이지 않았죠.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 이미 반쯤은 죽은 목숨 같았어요. 한양에 있는 본처와 자식들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맏아들 녀석은 이제 20이 넘었을 거예요. 막내딸은 15쯤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버지가 고향에 볼 일이 있다며 떠난 지 벌써 열흘이 넘었다는 걸 알까요? 미안하구나. 중구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본처에게? 자식들에게? 아니면.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중구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그림자. 집이었습니다. 집의 윤곽이 번개빛에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에 묻혔어요. 저기다. 중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진흙탕을 헤치고
비를 맞으며 숨을 헐떡이며 걸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집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중구가 기대했던 따뜻한 민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어요. 대문은 반쯤 뜯겨나가 바람에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폐가였습니다. 중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밖에 있다간 정말 죽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는 덜컹거리는 대문을 밀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어요. 발을 옮길 때마다 축축한 풀들이 다리를 휘감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중구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마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데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란빛이었어요. 촛불 같기도 하고 등잔불 같기도 한. 중구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빗소리와 천둥 소리만 요란할 뿐이었습니다. 중구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마루로 올라섰어요. 우지끈 마룻바닥이 썩어서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중구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발을 디뎠어요. 이번엔 괜찮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방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중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에 손끝이 저렸어요. 실례합니다. 중구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스르륵. 문이 열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향기가 퍼졌어요. 매화 향기였습니다. 진하고 달콤한 봄날의 매화꽃 향기. 방금 전까지 코를 찌르던 썩은 물냄새와 곰팡이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중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아랫목엔 온기가 감돌았고 벽엔 고운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어요. 등잔불이 은은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한 여인이 등을 돌린 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중구의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더니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얼굴, 그 얼굴을 중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분이었습니다. 30년 전 20살의 꽃다운 나이로 중구가 마지막으로 봤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까만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넘긴 모습, 살짝 붉게 물든 볼, 수줍은 듯 미소 짓는 입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니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처럼 분이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중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손끝도 떨리고 다리도 떨렸어요. 온몸이 떨려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분이는 놀란 표정으로 중구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황급히 바느질하던 것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이 밤중에 어찌 오셨습니까? 밖에 비가 이리 많이 오는데. 분이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졸졸 흐르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중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기. 중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러다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녹그릇에 비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물이 담긴 녹그릇이었는데 그 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비쳐 있었어요.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군데군데 나이 반점이 생긴 피부, 움푹 들어간 눈. 그것이 바로 지금의 중구였어요. 중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55살의 늙은이가 되었는데 분이는 여전히 20살의 아름다운 처녀 모습 그대로라는 거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중구만 늙혀놓고 분이는 그냥 지나쳐간 거예요. 나는 썩은 고목이 되었는데. 중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까지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울음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참아야 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중구의 팔을 살며시 잡고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중구는 분이의 손을 느꼈어요. 차가웠습니다. 겨울 아침 우물물처럼 차가운 손이었죠. 앉으십시오. 옷이 다 젖으셨네요. 분이는 중구를 아랫목에 앉히고는 이불을 가져와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듯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중구는 분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니면 죽기 직전에 보는 환상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노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분이가 물었습니다. 노객님, 분이는 중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했습니다. 중구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30년 전 그 혈기왕성한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중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중구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인 척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나는 그저 길 잃은 나그네일 뿐이요. 결국 중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낮게 깔았어요. 쉰 목소리로 늙은이답게 분이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했습니다. 중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셨군요. 이 험한 밤에 길을 잃으시다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분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중구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였습니다. 중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고맙소. 중구는 짧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어요. 분이 앞에서 우는 꼴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바느질을 들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어 천을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죠. 서방님이라니. 중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물었어요. 그 양반은 지금 어디 계시오? 한양에 계십니다. 공부를 하러 가셨지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중구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분이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분이는 여전히 중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고통이라도 느껴야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 양반이 오래 기다리게 했구려. 괜찮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분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중구에겐 비수처럼 꽂혔어요. 중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밖에선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온 것 같았어요. 중구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방, 따뜻한 온기, 비단 병풍, 그리고 매화 향기. 모든 게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노객님, 주무시겠습니까? 분이가 물었어요. 중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잠이 오지 않소. 중구는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을 놀리는 모습이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무엇을 만드시오? 홀레복입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입으실 옷이에요. 분이의 대답에 중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이는 30년 동안 여기서 혼자 홀레복을 만들며 중구를 기다렸던 거예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중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치맛자락을 가지런히 여미며 말했어요. 노객님, 비에 젖어 오셨으니 몸이 차가우실 겁니다. 제가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소. 중구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이미 문을 열고 부엌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중구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분이가 자신을 위해 아침밥을 지어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저렇게 가볍게 걸으며 치맛자락을 살랑거리게 했었죠. 부엌에서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붓는 소리, 불 지피는 소리. 중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귀신이 차려주는 밥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분이가 밥상을 들고 돌아왔어요. 놀랍게도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과 구수한 냄새가 나는 고깃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과 깍두기까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어서 드십시오. 변변치 않지만. 분이가 수줍게 웃으며 밥상을 중구 앞에 놓았습니다. 중구는 목구멍이 매는 걸 느꼈어요. 20살의 분이가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자신에게 밥상을 차려주다니. 고맙소. 중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밥그릇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밖에서 번개가 번쩍 쳤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번개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그 짧은 순간 중구가 본 것은 흰 쌀밥이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흙덩이였어요. 무덤에서 파낸 것 같은 축축하고 검은 흙. 국그릇 안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에 구더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흙. 중구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번개가 사라지자 다시 밥상은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얀 쌀밥, 구수한 고깃국.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노객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니 중구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아니요. 괜찮소. 중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려준 밥상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흙과 빗물일지라도. 중구는 숟가락으로 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어요. 입술이 숟가락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입 안으로 들어온 것은 밥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흙이었습니다. 모래알갱이들이 서걱서걱 이 사이에 씹혔어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뱉어내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구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꿀꺽 억지로 삼켰습니다. 흙덩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식도가 긁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맛이 참으로 좋소. 중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중구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술, 또 한 술. 입안에서 모래가 서걱거렸고 목구멍으로 넘길 때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국도 한 모금 떴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입안에 고였어요.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꿀꺽 삼켰어요. 국도 맛있구려. 분이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구는 계속 밥을 떠먹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입안은 흙으로 가득 찼고 뱃속은 차가운 빗물로 채워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중구는 입가를 닦았어요. 손등에 검은 흙이 묻어났습니다. 중구는 재빨리 도포 소매로 가렸습니다. 잘 먹었소. 제가 치우겠습니다.
분이가 밥상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중구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분이, 아니, 아가씨는 혼자 이 집을 지키고 계시오? 분이가 밥상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방님을? 네. 30년 전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신 서방님이 계십니다. 곧 돌아오실 거라고 했었죠. 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중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30년 전, 중구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양 하숙집 좁은 방에 누워있던 자신, 고열로 정신이 몽롱했던 그때 육촌형 최 씨가 보낸 편지를 받았었죠. 편지를 뜯어보는 순간 중구는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분이가 역병에 걸렸다. 피를 토하고 사흘 만에 죽었다. 시신은 전염을 막기 위해 태웠으니 내려오지 마라. 장례도 이미 치렀다. 중구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깨어난 뒤에도 식음을 전폐했어요. 밥을 입에 대지도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 나흘이 지났죠. 죽으려고 했습니다. 분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하숙집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미음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한 모금만이라도 드세요. 하숙집 딸은 매일 와서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중구가 거부해도 입을 다물어도 끈질기게 돌봐주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중구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숙집 딸과 혼인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어요. 아니, 그렇게 자신을 속였습니다. 마음이 없는 혼인이었지만 의무감으로 살았어요.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분이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노객님? 분이의 목소리에 중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 미안하오. 잠시 딴 생각을. 괜찮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제 주무셔야겠습니다. 분이가 밥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중구는 혼자 남은 방에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입안에는 아직도 흙의 비릿한 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중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중구는 어느새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분이가 권해서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천둥 소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중구는 가만히 눈을 뜨고 방 안을 살폈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을 놀리는 모습이 등잔불 아래에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방 안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랫목의 온기도 사라졌고 이불 속까지 한기가 스며들었어요. 중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추위를 참으려 했죠. 하지만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은 추위였어요. 꼭기요.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꼈죠.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요. 방 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고운 비단 병풍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색이 바래지고 찢어지고 낡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벽에서는 지네가 기어나왔습니다. 거미도 줄줄이 내려왔어요. 중구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천장에서는 곰팡이가 핀 자국이 드러났고
방바닥은 군데군데 썩어 있었습니다. 등잔불마저 깜빡거리며 꺼져가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중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름답던 방이 순식간에 흉가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니, 원래부터 흉가였던 거예요. 그저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중구는 몸을 떨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려고요. 그런데 이불을 잡아당기다가 방 구석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딸그락. 나무 상자가 쓰러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구는 그것들을 보고 숨이 멎었어요. 딱 문서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는데 거기엔 모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아무개. 중구의 육촌형이었어요. 30년 전 분이가 죽었다고 거짓 편지를 보냈던 바로 그 사람. 중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찌하여 형님의 물건이 이곳에... 중구는 다른 물건들도 살폈어요. 고리대금 장부가 나왔습니다. 빌려준 돈과 받아낸 이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옥으로 만든 곰방대도 나왔습니다. 중구는 그 곰방대를 알고 있었어요. 형이 늘 입에 물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아, 중구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분이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중구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분이는 죽지 않았어요. 형이 분이를 이 집에서 내쫓고 중구에게는 분이가 죽었다고 거짓 편지를 보낸 거였죠. 그리고 이 집을 차지해서 살았던 거예요. 형님이... 중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였어요. 30년 만에 터져나오는 분노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분이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어요. 중구는 화들짝 놀라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귀를 막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구는 얼른 일어나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온다는 거요? 악귀들. 이 집에 서린 악귀들이 옵니다. 어르신,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분이는 중구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중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악귀라니 그게 무슨... 최 씨 일가가 이 집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날 밤의 원한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 있어요. 그들이 어르신을 해칠 겁니다. 분이의 말에 중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이해되었습니다. 형이 죽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 집에서요. 그들이 저를 당신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서 도망가세요. 분이가 애타게 말했습니다. 중구는 문을 바라보았어요. 문틈 사이로 검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섬뜩한 냉기가 느껴졌어요. 중구는 문지방을 잡았습니다. 도망가려고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중구는 문지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분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분이는 놀란 얼굴로 중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이번에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소. 중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분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손이었죠. 하지만 중구는 놓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끌려오는 소리, 긁히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중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분이의 손만은 꽉 쥐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소. 중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도망갈 수는 없소.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검은 그림자들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중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림자들은 형체가 없었어요. 연기처럼 피어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어요. 아기에 가득 찬 무언가가 중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으아! 그림자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괴로워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중구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한 손으로는 분이를 꽉 붙잡고 있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분이. 중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분이를 불렀습니다. 분이는 중구의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녀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중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그때 중구는 품속 깊은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엔 30년 동안 간직해온 물건이 있었어요.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천조각이었죠. 붉은 댕기였습니다. 중구는 그 댕기를 꺼내 들었어요. 빛이 바랬고 곳곳이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붉은색이 남아 있었어요. 중구는 30년 동안 이 댕기를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걸 중구는 댕기를 분이에게 내밀었어요. 분이는 그 댕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제 댕기. 그렇소. 중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중구요. 그 말과 함께 중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중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방 안이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죠. 분이는 댕기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댕기를 쓰다듬으며 중구를 바라보았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얼굴을, 주름진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분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투명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얼음물처럼 차가운 눈물이었죠.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시군요. 분이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중구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산 사람의 뜨거운 눈물과 죽은 사람의 차가운 눈물이 섞였습니다. 중구는 분이를 꽉 껴안았어요. 분이의 몸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안고 있는 것처럼요.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원망은 무슨? 내가 미안하지. 중구는 대답했습니다. 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소. 내가 너무 늦게 왔소. 아닙니다. 오셨습니다. 서방님은 오셨어요.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중구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중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씨가, 서방님의 육촌 형님이 저를 이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서방님께 거짓 편지를 보내고 이 집을 차지했어요.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방에서 첫 잠을 자려 할 때 우물 속에서 검은 손이 나왔습니다. 중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손이 최 씨를 끌고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계속 말했어요. 그 후로 최 씨의 자식들도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늘이 무섭다는 걸요. 중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이 당한 일이 가엾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서방님을 기다렸습니다. 30년 동안요. 분이의 말에 중구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다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쏟아지던 폭우가 그쳤습니다. 천둥 소리도 번개도 멈췄어요.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방 안의 검은 그림자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기처럼 스르르 흩어져 갔습니다. 아기의 찬 기운도 차가운 냉기도 모두 사라졌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비쳤어요. 그 빛 속에서 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편안합니다. 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죠.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분이. 중구는 분이를 더 꽉 껴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분이의 몸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투명해지고 있었어요. 아니야. 가지마. 중구는 애타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분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반딧불이 같은 빗무리로 변했어요. 작은 빛들이 중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분이. 중구는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빗무리는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어요. 중구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허공만 남았어요. 중구는 그 빈손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분이야. 중구는 울부짖었습니다. 빈 방 안에 중구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짹짹.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중구는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방 안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구는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등이 아팠고 허리도 아팠어요. 딱딱한 바닥에서 잔 탓이었습니다. 중구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폐가였습니다. 고운 비단 병풍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찢어진 종이가 벽에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구석구석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어젯밤 그 아름답던 방은 사라지고 다시 흉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중구는 중얼거렸어요. 빈 방 안을 둘러보며 분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중구만 홀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꿈이었나? 중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안이 까끌까끌했어요. 입술을 핫자 흙맛이 났습니다. 중구는 손으로 입가를 훔쳤어요. 손에 검은 흙이 묻어나왔습니다. 옆을 보니 깨진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탁한 빗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이가 차려준 밥을 정말로 먹었던 거예요. 흙을 먹고 빗물을 마셨던 거였습니다. 중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은 여전히 잡초투성이었어요. 무릎까지 차오르는 풀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삐걱거렸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어요. 중구는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 섰어요.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고목이었어요. 벼락을 맞았는지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껍질은 갈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봐도 죽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죽은 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매화꽃이었어요. 앙상한 가지마다 하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를 머금고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게 어찌? 중구는 넋을 잃고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을이었어요. 매화가 필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꽃은 분명히 피어 있었어요. 하얗고 아름다운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구는 천천히 매화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코끝에 향기가 스쳤어요.
어젯밤 방 안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짙고 달콤한 매화 향기였어요. 분이. 중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붉은 댕기였습니다. 빛이 바랜 그 댕기를 중구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여기 묻어주마. 중구는 매화나무 밑을 팠어요. 맨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열심히 파서 작은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댕기를 넣었어요. 곱게 접어서 마치 보물을 묻듯이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흙을 덮었어요. 편히 쉬거라. 중구는 흙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껏 절을 올렸어요. 이마에 흙이 묻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중구는 매화나무를 올려다보았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아니 눈보다 더 고운 꽃잎이 중구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고맙소, 분이. 중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어서, 기다려 주어서 고맙소. 바람이 불었어요. 살랑살랑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이제 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매화꽃이 흩날리는 걸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중구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남기로 했어요. 이 폐가를 고치고 여기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본처에게는 편지를 보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 고향에서 요양하겠다고 썼습니다. 중구는 날마다 집을 고쳤어요. 기와를 올리고 담장을 쌓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매화나무 아래에 물을 주었습니다. 맑은 우물물을 길어다가 나무 밑에 부어주었어요. 죽은 나무였지만 중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무는 다시 살아났어요. 봄이 오자 새순이 돋아났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봄 매화나무는 다시 한번 꽃을 피웠어요. 이번엔 계절에 맞게 봄에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만큼은 여전히 그때 그 향기였어요. 분이의 향기였습니다. 중구는 그 집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매화나무가 있었고 분이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 중구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매화꽃이 흩날리는 그 아래에서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중구를 매화나무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그가 평생 가꾸던 나무 옆에 그가 사랑했던 사람 곁에 묻어준 거예요. 그 후로도 매화나무는 해마다 꽃을 피웠습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하얀 꽃을 피워 올렸어요. 그 향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도 가르지 못하고 진심은 세월도 막지 못하는 법이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매화꽃이 피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